자, 이번 시간부터는 직무윤리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법규에서는 너무 공부할 게 많고 또 우리가 이제 의외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직무윤리에서 고득점을 받아놔야 되겠죠.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생 공부하신 분들은 이 시험 범위가 이제 같은 거는 아시죠. 그래서 직무윤리, 그 다음에 투자자 분쟁 예방, 그 다음에 자금 세탁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 두 문제, 옛날에는 여기 자금 세탁이 한 문제 나왔는데 한 2, 3년 전부터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두 문제 되고, 투자자 분쟁 예방은 두 문제가 적정합니다. 한 문제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조금 출제자가 어렵게 내면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제 문제는 직무윤리죠. 그래서 여기서 의외타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만점을 목표로 하는 것은 너무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한 문제도 안 틀려야 되겠다 이런 거는요. 그래서 이 전체 중에서 우리가 한 문제 정도는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냥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본시장법 파트에서 조금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도 충분히 벌충이 가능하니까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직무윤리 먼저 이제 공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개요는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파생할 때도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 해가지고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제일 앞부분은 이거 기업윤리하고 직무윤리를 비교하는 문제거든요. 요거는 거의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바로 틀려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거를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필요성이 있는데 요게 9가지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전체가 이제 10가지인데 요 한 가지를 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혹시 이제 틀릴 가능성이 좀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이라 그래가지고 국외 환경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국제투명성기구라 그래가지고 요 기구에 대해서 또 외워야 될 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지수에 대해서도 알면 좋죠. 요게 이제 의외타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직무윤리에서는 이제 만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전부 좀 단편적인 것들입니다. 국내는 출제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직무윤리 지켜야 되느냐, 누구를 상대로 지켜야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인데 출제되면은 틀릴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직무윤리의 2대 핵심,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죠. 2대 핵심 원칙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신의성실의 원칙하고, 그 다음에 고객 우선의 원칙인데, 고객 우선의 원칙은 출제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신의성실의 원칙, 요거는 출제는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판례가 출제가 돼요. 우리 직무윤리에서 자본시장법도 마찬가지인데 판례 출제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상하게 또 판례를 출제해요. 판례라는 게 외우지 않으면 틀리는 거 아닙니까? 요거 이제 직권조사 사항에 대한 판례인데, 그래서 의외로 요 신의 측에서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거는 출제할 만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구체화한 게 우리가 뭐냐 해가지고, 요게 이제 이해상충 방지 체계다,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 보호다 해가지고 이제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가장 직무윤리에서는 핵심 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왜 발생하느냐, 이거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과당 매매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 그 다음에 자기 계약은 해서는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차이니즈 월, 정보 교류 차단 장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이 제법 많은데, 요거하고 요거는요, 요거는 자본시장법하고 겹쳐요. 완벽하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자본시장법에서 공부해도 되고 직무윤리에서 공부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요거는 판단 기준이 4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출제가 잘 안 돼요. 요거는 출제가 된다면 답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나 좀 신경 쓰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발생 원인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 외우지 않으면 또 틀릴 만한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윤리가 굉장히 우리가 이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사실이죠. 사실인데 중간중간에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 안 쓰면은 틀릴 만한 구석이 도처에 지금 좀 함정처럼 있단 말이죠. 그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요 금융소비자보호는 요거는 상품 판매할 때 소비자 보호가 있고 판매 후 이제 소비자 보호가 있는데 요거 양자 구별할 줄 아느냐 이렇게 이제 총론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쉽게 출제하면 엄청나게 쉬운 문제고 어렵게 출제하면은 이거 여러분들이 또 틀릴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 또 이제 상품 판매할 때는 일반 투자자에게 지켜야 되는 거, 그다음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고 전문 투자자에게도 지켜야 되는 거, 이렇게 이제 2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요 일반 투자자에게 나뉘는 게 이제 그 유명한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그다음 적합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보 파악 의무 뭐 이런 게 있죠. 그다음 요거는 이제 부당 권유 금지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내용이 쫙 나오는데 요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적합성의 원칙, 정보 파악,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금소법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옮겨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무윤리에서는 옛날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그 내용 그대로 하고 거기 금소법으로 다 갔으니까 나중에 자본시장법 공부할 때는 금소법을 위주로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해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요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이런 것들은 직무윤리 고유의 그런 것들만 우리가 공부하면 되고 본격적인 그 이야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조금 이 법과 관련돼 가지고 상세하게 공부하면 됩니다. 이 금소법이 지금 금년 21년 3월 25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협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3월 25일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대해서는 금소법에서 출제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소법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자본시장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고. 하여튼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부당권유 금지 중에서 손실 보전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상품 판매 후 원칙은 조금 한 3가지, 이런 건 일반적인 게 있는데 이거는 외울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관련 제도라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데 요게 또 4가지가 있어요. 이게 4가지가 있는데 요게 또 시험의 보고죠.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4가지 중에 3가지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가로넣기 문제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쉽게 출제하면은 다음 중 상품 판매 후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제도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출제할 수도 있죠. 하여튼 뭐 이 부분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이 본인에 대한 윤리라 그래가지고 나오고 본인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윤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윤리가 나오거든요. 요게 5가지고 요게 이제 7가지고 요게 이제 3가지인데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요 양자 구별할 줄 아느냐. 요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요 5가지 의무를 외우셔야 된다니 7가지보다는 5가지 외우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아마도 이럴 것이다 이러면 이게 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법규를 준수한다, 품위를 유지한다. 그게 여러분들 여기 어디 들어갈 것 같습니까? 다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책을 쓰신 분은 본인에 대한 의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요 5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론에 들어가 가지고 4가지는 출제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법규 준수 의무는 출제할 수는 있는데 출제하면은 너무 상식선이니까 다 맞출 수 있고 하나 이제 공시 의무라는 게 나오는데
요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협회 규정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회 규정에 가면은 재산상 이익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완벽하게 겹쳐요. 그래서 그 협회에서 공부해도 되고 여기에서 공부해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무윤리에서 이거를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협회 부분에 가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겹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회사에 대한 윤리는 요거는 비밀 정보. 근데 요거는 사실 상식선에서 풀 수가 있어요. 출제는 좀 되는 부분인데, 요거 말고 정말 중요한 게 대외 활동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거는 조금 외울 만한 게 있어요. 조금. 그래서 이 전체 통틀어 가지고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 이 강론으로 나오면은 요거는 결국은 또 뭐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이게 시장 질서 교란 행위거든요. 요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두 가지는 전혀 뭐 내용이 없고, 그래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또 우리가 어디서 보는 거니까 자본시장법에서 우리가 시세 조정 행위에서 보는 거하고 이게 내용이 완벽하게 겹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자본시장법 공부할 때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자본시장법이나 협회 규정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그 다음 공시의무. 요거 2개 정도 외우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상식선에서 풀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직무윤리에서 절차적인 통제를 하는데 회사 내부에서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 회사 바깥에서 통제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 있는데 외부 통제는 또 시험에 낼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회사 내부 통제가 문제인데 요게 굉장히 또 잡다해요. 그래서 이사회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무슨 준법 감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뭐 등등이 있는데 특히 이 내부 통제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요런 데서 만약에 출제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문제 틀리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출제가 가능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준법 감시인이죠. 그래서 준법 감시인은 굉장히 논점이 많고 요거는 그냥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죠. 영업점도 이게 굉장히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계력과 같은 건데 여하튼 요런 부분에서 출제를 하면은 한 문제 틀릴 가능성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이 내부통제위원회를 위반했을 때 회사가 과태료를 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1억 원짜리 과태료가 있고 3천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짜리 과태료 3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요게 5가지고 그 다음에 요게 사유가 2가지고 요게 사유가 1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굉장히 이제 계력과 같은 건데 의외타 문제죠. 요거 구별할 줄 아느냐 혹은 요거 구별할 줄 아느냐 이렇게 이제 출제하면은 이거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만점을 목표로 하니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서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요거 1가지, 요거 2가지를 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 외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케이스 문제예요. 케이스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그야말로 우리 일반의 건전한 상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는 게 아니고 딱 보면은 답이 나와요. 요런 사유를 들어놓고 이 사람은 어떤 의무에 위반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의 문제인데 딱 보면은 아닌 것부터 착착 쳐나가면은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문제는 걱정하실 게 없고 하여튼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윤리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한 문제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여유있게 공부하자는 뜻이지 사실은 만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제가 틀릴 만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곧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